안녕하세요, 쌤톡입니다. 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고 계신지요? 아이들은 이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프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사가 커튼 한번 활짝 열고 아이들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같이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청량한 날씨만큼이나 낭낭한 목소리를 온전히 갖고 오신 우리 쌤톡 가족분들 각자 자기소개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에도 아이들을 재우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안녕하세요. 김작두입니다. 가을이라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늘 짧았죠? 네. 예. 네. 키도 짧아요. 새삼스럽다. 네, 그러게요. 예. 안녕하세요. 남고 싶을 때 남는 여자. 치명적인 매력 나무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빨수입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상부 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뭐 그것들이 교육 성과를 얻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지 교사라는 이유로 그걸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이 갈등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희생당하는 교사들도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2014년으로 기억됩니다. 외국에서는 그걸 굉장히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대학 진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업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도제식 교육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아마 독일하고 스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아마 2014년도에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그걸 간과했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쌤톡 가족분들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제 학교라고 해서 도제 교육이죠. 예. 저는 이제 옛날 중세 길드 맞습니다. 네. 그 연원이 되는 네. 예, 도제 교육이잖아요. 예. 진짜 오랜만에 예. 장인과 거기 딸린 네, 제자? 제자들 사이에 중세 봉건적인 관계에서 네. 장인을 보고 배워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연합체인 길드 뭐 이런 걸로 도제학교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실상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보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대중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후학도를 양성하게 한 그런 부분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정말 그야말로. 네네. 근데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사들이 담당해야 될 네. 몫이 좀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제학교에 이제 저는 이제 기사로밖에 접할 수가 없잖아요. 중학교 선생이니까. 네. 봤는데 아니 선생님이 기업을 유치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애들은 이제 도제교육 보내야 되니까 보내야 그 기업체를 되니까. 찾아야 돼서 그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그 교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께서는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 소재 학교였으니까 막 전국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학교 애들 좀 받아달라고. 이걸 하러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그 이제 도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도제 부서 부장쌤이셨죠. 예. 근데 아마 실적으로는 이 도제 담당하는 부서장에게는 수업 실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배려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워낙에 출장이 많으세요. 아까 안지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전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 방문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를 이 기업체에서 받아주십시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 내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 보니까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배려해주고 업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 선생님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한데 그게 다른 학교들은 그게 수업 조정이나 강사 부분 지원이 많았나 봐요.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로 운명을 스스로 끊으신 그런 일이 있었죠. 기사에는 지금 자살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네. 그 얘기가 상당히 근데 잘 모르고 있고. 네.
저만 해도 특성화 고등학교 시스템은 근데 저도 뭐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고 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전 딱 들어보면 원래 고3 때 뭐 기업 취업 나간다 그러고 뭐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도제 뭐 학교라는 건 또 뭐가 다른 건지. 그러니까 저는 네.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네. 그 공업고등학교로 제가 자원을 해서 갔어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수학 교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인문계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교육 실습을 좀 다른 곳에서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오. 의도를 갖고 갔었는데 오. 이게 거기는 수학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실수가 학년당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을 다 들어갔어요. 네. 네. 3학년 교실에 가면은 많은 반은 5명 정도만 남아 있어요. 네. 아. 네네, 시험 1학기 나갔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취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습이라고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실습이죠, 실습. 네. 취업은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그쵸. 네, 네. 이게 한데 이 학생들 그러지는 않는 것 네, 네. 같더라고요. 정말 실습이라는 배우러? 명목하에.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제 제가 이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실업 고등학교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2+1이라 네. 해서 2학년까지는 수업을 듣고 네. 그러니까 실습을 이제 보통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뭐 그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갔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특성화고 이제 실고에 있었던 친구들이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숙련공이 아니니까 네. 중요한 일을 안 시키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서 배우는 건 없는데 졸업을 하려면 어쨌든 그 실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또 이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산재 처리 대상이 또 되는 게 되게 애매해요. 네. 그렇겠네요. 게다가 이제 대부분 실습 나가는데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에 대해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보상 문제가 많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뭐 특성화고 생기고 마이스터고 생기고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좀 더 이제 격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만들어졌던 건데 제대로 안 됐죠. 실업고 살리기 뭐 이런 거였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됐고 지금 나왔던 도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 모델이 됐던 이제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를 이제 가져왔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독일과 스위스 시스템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기술 과정이랑 인문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이 일찍 복선형 나눠- 예. 학제 아닙니까? 예, 예. 일찍 나눠져 가지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금 체계 자체가 그쵸. 대학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차이가 나와도.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음. 임금 차이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기 적성만 맞으면 거의 가는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짜 그냥 공부 학문 쪽 그쵸? 아니면은 예. 직업 교육으로 갈 거냐로 그냥 정말 자유롭게 선택해서 공부하고 직업 가지고 그런 그래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가 유럽에선 최고의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일 그렇죠. 물건을 예. 잘 만드는 나라인데 거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전통들과 사회적 합의, 교육 시스템 임금 체계 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만 딸랑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솔직히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독일에서도 도제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육성되는데도 독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또 고민되죠. 그러니까는 있겠죠. 도제 교육을 통해서 일찍 취업에 참여한 이 사람하고 일반 우리 소위 말하는 인문계 쪽 나온 사람들하고 초봉이나 초임 취업률은 도제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근데 그게 40대가 정점이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이제 40대를 역전이 되는 거죠. 정점으로는 역전이 되는 거죠. 왜냐면 도제식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회가 변화되면서 지식적인 부분이 가미되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창의 응용이 좀 어려울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업 부분의 설계 이런 역전을 계속 네. 겪고 있는 것이 독일도 고민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안 그런 하죠. 부분은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전 정권에서는 취업이 많이 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게 아마 첫 번째 그러니까, 목적이 아닐까? 사실은 그런 통계학적으로 의심도 든다는 거죠. 네. 통계학적으로 눈속임을 하기 어떤 실적을 네, 네.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들어내 아니지 장기적인 어떤 기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숙련된 기능공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적합하지 않게끔 급조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부담들을 누가 져야 되냐면 실제로 그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담당 선생님들의 그 부담감들을 다 갖고 그렇죠. 이제 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모든 것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그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역량으로 하게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수를 둔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렇죠. 출장 다니면서 기업 유치하고 네. 이래야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으면 본인들이 그걸 구축해놔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좀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연계하는 거죠. 것까지도 본인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 한 교사들이 소리가 말 나오니까. 잘 듣거든요. 예. 그건 부리기 그냥, 싫고. 예. 그 시키는 것만 하시죠. 그분들은. 지시? 아래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할 뿐이지. 지시? 예. 살 길은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좀 더 먼저 유치하는 부분이 사실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에서 오히려 학교에 네.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주기를 부탁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꾸로 됐죠. 이건 거꾸로 어떤 아이든 어떤 기업이라도 그냥 막 들어가게끔. 네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뭐 기업과 같이 역할을 다 나눠서 전문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기본은 수업인데 네. 수업이 이제 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수업 따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남는 시간에 수업하고. 그러니까 주객이 네.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죠, 실제로.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꼭 도제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어떤 실적을 강조하는 거, 이 예. 결과물을 요구하는 이 시스템들이 학교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실적을 강요해요. 아니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1년 만에 애들이 갑자기 도덕적이 됩니까? 그렇죠. 도덕적이 될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잘해, 안 갑자기 배워도 도덕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도덕적인 네. 인간들이 쉽지 그렇죠. 않죠. 계속 매년 실패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그 효과가 단숨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늘 1년마다 성과급으로 평가하고 네. 실적 매기고 그리고 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육 한 실적 제출하라. 뭐 한 실적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 학교에서 행해야 될 교육은 뒷전이고 외형적인 수치와 이런 것들을 강요받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이제 도제 교육을 만약에 이제 육성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전통 문화 교육 네네. 있잖아요. 사실 이게 도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자기를 만들거나 우리가 이제 네. 유기를 만들거나 한옥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이 했던 방식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된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정말 진정한 숙련공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별도로 둬가지고 사실은 한류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거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브랜드가 될 만한 어떤 도자기, 유기 그것들을 갖다가 현대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하려면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양성해야 된다면 특목고에 준하는 정도의 도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국가에서는 그만큼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도제교육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그렇죠. 교육이라는 거죠. 예, 소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아까 일단 비즈니스 모델로 네. 수익을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많은 학생들을 또 기업과의 이익관계를 따져보게 되면은 그것들은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제시 교육의 또 중요한 분야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예술 분야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려서의 그런 것들을 전통 문화 같은 경우는 잘- 그렇죠. 예. 뭐 예술 같은 경우는 뭐 소리를 한다 그러면 몸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뭐 남자들 같은 네. 경우 변성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교육 체계다,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될 리가 없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고 맡길 만한. 믿고 맡길 만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고 예, 그렇죠. 교육이 교육부를 거치면 비즈니스가 되는 반교육이 되죠. 반교예요. 안교육이나 반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도제학교가 전국에 60개였대요. 아. 근데 처음에 출발은 9개를 예, 다 아홉 개? 특성화 학교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60개, 네. 올해 198개래요. 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 교육부는 늘 성장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계속 이 학교를 계속 늘리는 거죠. 자기들의 하는 사업에 거지. 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그걸 담당하는 담당 교육부의 공무원? 네. 공무원이 그 한 타이밍 넘기면 없어질 겁니다. 제가 근데 봤을 그 때 전까지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사실 그분 그 전에 이제 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마이스터 고를 고요. 만들었잖아. 그 고, 네네. 발음도 어렵네. 정교했어. 많이교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그렇죠. 그것도 괜찮네. 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좀 질 높은 기술 교육을 해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제 저기 사촌 조카가 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네네. 이제 도제 교육이라고 또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만든다는 거는 계속 돌려막기 불가해요. 사실은 있던 고등학교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계속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양쪽으로 네네. 부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죠. 적당한 아이템 만들어서 쫙 팔아먹고 빠지는 빠지고 겁니다. 그죠. 그거 계속 만들어요. 지금 뭐 도제학교 저는 진짜 옛날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야. 이게 그것도 전혀 아니고 달라 전혀 달라. 네. 마이스터고 간 우리 사촌 조카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 들고요. 이렇게 계속 팔아먹는 이 행태가 이 학교 현장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제 아까 그 기사가 좀 기억에 네네. 남는데 이제 뭐 실패하는 정책들, 그러니까 정말 철학이 없어서 또는 네네. 교육부의 문제로 또는 최선을 다했으나 뭔가 좀 이제 현실에 맞지 네네. 않아서 이런 정책 실패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왜 교사가 이제 자살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제 교사가 업무 과중에 썼다는 부분, 그 도제학교의 업무를 맡았을 때 왜 자살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제학교 선정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수용하는 건 학교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최종 결정권자인 교장이 그 일의 진행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지. 네,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왜냐하면 결과물에 대한 것이 교사에게는 어떤 실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사에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시작한 건데 관리자나 그 윗부분들은 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교육부가 교육적이지 않은 것 또한 자꾸 밀어붙이고 학교에게 일괄로 하게 하는 부분들. 그거의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학교 안의 분위기, 주로 이제 이걸 주도하는 교장교감 선생님이나 또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실적이라던가 학교의 실적에 이제 연연할 때 그 일을 맡은 부장들이 되게 업무 과중에 시달리거나 또는 선택지가 좀 좁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학교 안에서 근데 이 정책은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수업이 우리 중요하지 않나? 라는 합의가 된다면 적어도 그 일을 뭐 형식적으로 좀 흘려보냈을 수도 있고 적당히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교사는 되게 과중하게 느끼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그런 합의가 좀 없었다는 거죠. 수업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일이 벌어졌던 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 4년 계약으로 오신 초빙 교장. 초빙 교장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이 중요하겠네요. 실적이 그렇죠. 중요했었고 네, 또 다르게 생각하면 4년 후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수 네네. 있는 위치에 네네. 있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 오죽하면 그 학교에서는 전체 교사 중에 한 58분 정도 계신 학교 중에 45분이 교육청에다 교장을 감사해달라. 네네. 이런 요청서까지 사실은 제출했던 진정했죠. 거죠. 이 학교에서요? 예.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수업 시수나 이런 거 좀 저기 해달라. 뭔가 정상적인 해달라. 그 교육 네. 정상화를 근데 위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묵시해버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교육청의 네. 책임도 있네요. 있죠. 있죠. 없다고는 당연히. 없다고는 할 교육청의 수 책임도 없죠. 있고 그 관리자의 책임도 되게 크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패턴이 아주 익숙하잖아요. 교육부에서 엉뚱한 사업을 만들고 네네. 그것을 하다라는 과정에서 평가를 실적으로 하다 보면 무리수가 되게 되고 그 무리수가 된 게 최종 학교에 왔을 때는 학교 내 공동체를 파괴하고도 남는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뭐 지금 뭐 교원 평가도 있었고 성과급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무슨 뭐 교과 교실제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이 검증되지 않고 네네.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교육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니네는 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진짜 교육 생태 환경 아니면 교육 공동체 이런 것들이 그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불신 아무튼 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성들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고 아까 했던 치고 빠진다는 게 정말 무서워요. 치고 빠진다는 거는 그쪽은 치고 빠지지만
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게 10년 갈 수도 있고 5년 갈 수도 있고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의 현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현재.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교사가 그 교육 행위를 잘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사실 그게 항상 뒷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그 네, 말했던 구조에서 근데 파행을 만약에 이루죠. 그 권력이 정말 교사들에게 올 수 있다면 아무리 뭐 교육부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도 우리가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철학이 부재한 교육부와 두 번째는 권력이나 이게 힘에서 여전히 이렇게 그 결정 권한이 없는 그 교사들의 지금 입장, 이 위치 이런 게 참 아마 그 문제인 핵심은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제 교육을 교육부에서 강요하고 또는 강조하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칼자루가 재정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별히 너희들 네네. 재정 지원 많이 해주겠다. 그거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이라든가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폐단이 인사권과 있어도, 재정권이죠. 예. 이런 폐단이 있어도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부가 그 돈을 교육 예산을 쥐고 나서 그 자기의 정책에 잘 맞는데 이제 돈을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 교부금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답니다. 교육부에서 그 특별 교부금을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학교로 내려보내는 그 예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누군가가 너무 아이템 하나 없겠네요. 개발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뱀 같은 이 죄송합니다. 예, 뱀을 제가 비하했나요? 뱀에게 죄송해. 같은 교육부 관료들은 분명히 이름은 이제 다른 식으로 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문정부에 맞는 아이템을 그렇죠. 혁신이란 이름 붙일 거고요. 그렇죠? 우리 혁신 이제 앞으로 오염될 거예요, 여러분들. 바싹 주의하세요. 바싹 예, 바싹은 안 돼요. 예, 바싹. 바싹 주의하세요. 그 적당한 이름, 막 애들의 창의성, 뭐 인성 이런 그치. 식으로 돼가지고 혁신. 각종 아이템을 또 개발해서 치고 빠질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을 제발 잘라주세요. 싹둑 제 목소리 들리나요? 싹둑 잘라. 듣고 있나요? 자, 그런데 맞아주세요. 몇 명 정도 자르는 거는 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메두사. 한두 개로 안 되고,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야. 예, 목을 치라고 할 수는 없고. 교육부가 이 교육에 대한 정책 집행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따라하자고요. 다른 나라 좀 따라해서 교육부는 집행만 하시고 그 행정적인 행정 지원 집회, 예. 중심으로. 정책 결정은 제발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 국민적 본인들은 합의와 다 자기가 전문가들에게.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걸 이제 그걸 말하는 이렇게 인터넷 전문 영화가 있는데 이 고상한 방송에서 차마 할 수가 없네요. 해주세요. 못 아니, 저 말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하여튼 그런 듣고 싶다, 문가신데요. 집에 가서 네. 혼자 하실 거예요. 네, 혼자 할게요. 그래서 이번 정부하고 이게 교육체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제발 스스로 사표를 내달라. 연금 때문에 안 네. 낼 것 같아. 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내지.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둬 달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못다. 고마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쌤톡에서 늘 우리가 교육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걱정,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까. 네. 근데 사실 그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 교사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고 네. 행복하게 아이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임금을 주었으니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마인드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과거에 네이스 관련해서 그 싸움을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돼서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나이스 네.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담임들만 해도 많은데 나이스 담당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싶고요. 근데 이제 우리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업무가 많음이 핵심은 아닙니다.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요. 일을 하고 있기 맞아. 때문이죠. 애들 수업하느라고 애들 교재 준비하고 바쁜 건 우리가 뭐 맞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맞아. 아닌 걸로 예,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데요. 그 쓸데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쓸데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이스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이상한 수상한 탭 하나 더 만들면 그 절차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특정한 실업계 학교? 그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주제가 도제식 교육이었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의 일들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도 목숨을 잇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특별히 답은 없어요. 이거는 권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저도 동의. 네네. 교사에게 권력을. 네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 현직을 유지한 상태로요. 국회의원하고 교육감하고 교육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교사들의 입장을 본인의 권력을 얘기하시는 제 출사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교육부로 담임을 하셔서 본인이 장관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놓으십시오. 근데 그거 안 될 거란 거 알아요. 왜? 그렇게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럴까요?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리고 한 개인은 힘은 약해요. 너무 진지하게 말드려. 난 본인이 보낼 생각이 없는데. 예. 자, 다음 분. 뜨끔해서 가실 생각이 있었군요. 연락 주세요. 예. 누구한테? 교육부한테? 그렇게 뱀 같은이라고 욕을 해놓고? 같은 분들 연락 퍽이나 주세요. 부르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교육부나 교육청 가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빵빵 이렇게 내놓지 마세요. 왜요? 뭐가 쪽쪽 문제지? 빨리고 거기 책임자들, 장학사들, 뭐 장학사만 그런 건 아니지. 그분들 다 취해서 관료들이? 아이템 딱 가지고 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영되면 어쨌든 현장에 있으면 기여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들식으로 재편하죠. 변형이 된다. 그분들 반려적으로 취향에 바뀌죠. 맞게. 그러니까 예. 내가 원래 원했던 거는 그 아이템을 통해서 원래 이루고자 하는 어떤 네, 그렇죠. 철학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교사 근데- 이래서 순수해서 안 돼. 근데 네? 그거랑 전혀 순진한 관련 거지. 없이 원래 우리가 저 짜증나게 하는 그 방식으로 또 내려온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원했던 건 교육 철학의 구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빠져. 그러니까 철학이 없이 가장 뭐 핵심이 이렇게 빠져.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원하던 안고는 빠지고 그 옆다리, 꽁다리, 그 피자 먹다 보면 그 꽁다리 마지막 부분 있지 꽁다리.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설계해서 줬는데 엔진만 빼가지고 주는 거야. 똑같이. 엔진만 없어. 자동차에. 엔진만 없어. 엔진 달리려고 나머지는 있어. 자동차를 내죠. 예. 겁나 힘들어. 네, 겁나 힘들죠. 왜냐면 발로 굴려야 돼요. 근데 발로 누가 굴려? 우리가 교사들이 굴려야 돼. 굴려. 그거 만든 놈들이 아니고 교육부가 아니고. 잘못했네. 그래서 우리가 발로 굴리게 네. 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잘못했네. 순진하게 거기 가서 봉사하고 아이디어 좋은 거 내지 마세요. 혹시나 가더라도 가진 제일 안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그 정책들 중에 하나는 없앨 수 있게.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가장 불필요하다고 네네. 생각되는 업무나 아니면 그런 네네. 것들 해마다 하나씩 없앨 수 있게끔. 맞아요. 좋아요. 거기에 아, 늘 좋아요. 1순위는 교육부. 그러니까 거기는 늘려주면 우리는 계속 없앨 수 있게끔 네.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이제 교원 평가다. 우리는 이게 제일 싫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이걸 안 한다. 그러면 그 학교 교원 평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교는 안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그렇지. 좋습니다. 그 권한을 주고 그쪽에서 자치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뭐 뭐 좋겠다. 뭐 우리 안 받아. 그냥 우리는 그 일 하는 시간에 더 교육적인 일을 하겠다. 네네. 보이콧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도 그렇죠. 그게 권력이잖아 사실. 그걸 그렇죠. 주자는 거예요. 권한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줘야지 진정한 자치가 되는 거고 이게 자꾸 중앙집권적인 생각을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권력 잡지 않았을 때는 없애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가면 또 더 늘려. 더 좋은 없애는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없애는 부서를 또 만들어. 안 하면 되는데. 교육계도 계급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계급 사회야. 학교에서의 그 민주적인 토론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 토론 속에서 아마 의견이 수렴되고 모아져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 없고 끌려다니고 이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샘프 가족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막 흥분하시고 아무튼 어쩜 가을은 이런 꿈을 꾸는 계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뱀을 잡는 계절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선생님들이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좀 민주적이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물론 출발은 작습니다만 그래야 그것이 변화되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에 처음 말씀드렸던 도제교육 때문에 아까운 생명 한 분을 떠나보내게 된 것도 그런 과정이 없었고 물론 동료 교사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려고 했으나 어쨌든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 도제교육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까요? 뭐 각자 일단은 생각하시는 네. 일단은 이제 교육부의 이제 그 비즈니스적인 모델에 입각한 정책들 일단 그것이 이제 학교에 미치는 여파들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본질적인 교육을 파행적으로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었고
사실 모습만 바꿔지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의 그런 정책들이 일단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자치적으로 교육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학내의 어떤 구성원들 간의 그런 의견 수렴, 네네. 그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경쟁과 실적이 되게 중요한 기업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사실 노동자들을 되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육 현장은 정말 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실적이 중요하게 된 곳은 사실 교육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은 아무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적을 쌓고 경쟁을 한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없는 환경으로 간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제 교육을 하는 학교조차도 사실은 뭐 주 단위로 보면은 매일 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2, 3일 정도는 본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교육적인, 인성적인 됐든 지식적인 됐든 교사로서 전해야 될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 게 아이들에겐 필요한데 그것이 전무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도제 교육도 전혀 의미가 없는 학교 교육의 일환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교사에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 참교육 실천하시기 바랍니다.